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이분과 함께 할 겁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급하게 모시는 관계로 제목을 아직 못 정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목은 그냥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분석 뭐 이런 거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좀 제목을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종에 대한 판단을 지금부터 내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준비된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IT와 헬스케어 업종이 크게 하락했던 요즘, 이들의 하락은 시장의 부담이었다. 이익이 감소할 것이란 반도체 업종 우려와 회계 감사와 대표이사 구속으로 불거진 헬스케어 업종 전반 신뢰도 문제가 함께 작용하는 요즘인데, 다만 숫자가 찍히는 반도체 실적은 하락장에 부각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 종목인 IT와 헬스케어, 오늘 이야기 풀어보자. 자, 두 가지 업종 모두 사실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3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헬스케어, 특히 바이오 업종의 경우에는 원래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임상시험 결과들이 좀 내년까지 밀리지 않겠느냐. 결국은 두 가지 업종 모두 3분기 이후에 어떤 모멘텀이 부재할 것 같다는 이런 불확실성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두 업종이 같은 듯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둘 다 좀 미운털이 많이 박혀 있는 상태인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다른데 일단 이제 시가총액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비중이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네. 합치면 거의 한 23% 되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시크릿컬 경기민감주라고 하는데 금융, 소재, 산업재 섹터를 더한 거거든요. 이게 네네. 가장 많습니다. 35%. 그리고 헬스케어가 원래 적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네.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와 IT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제 연초 이후 수익률 한번 보니까 코스닥 기준입니다. 그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19%가 하락을 했고요. 제약바이오는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3%, 코스닥이 5% 하락했는데 최근 1개월 동안은 또 이게 반대입니다. 반도체는 3%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8% 이상 빠졌고 코스닥이 1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코스닥으로 이게 놓고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사실 절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제약바이오는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수익률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 그 네. 반도체랑 나는 거는 코스닥 쪽만 코스닥만. 네, 그것만 좀 말씀드린 건데 일단 이제 그 반도체하고 헬스케어 어쨌든 방금 보시다시피 시총 비중도 크고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걸 매매 안 하더라도 항상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은 어제 하이닉스도 보셨겠지만 네네. 확인이 됐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 빠지느냐. 역시 앞으로가 불투명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헬스케어는 반대로 지금 당장 실적이 좋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가 좋아지는 쪽은 분명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은 고령화 계속 되니까 또 임상시험 말씀하셨지만 임상시험 계속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당장이 또 사실 문제입니다. 헬스케어는 주가 조작 사태라든가 또 임상 실패 리스크.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 같은 듯 하면서도 좀 다른 모습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저는 어쨌든 결론을 내드리면 지금은 반도체를 좀 더 우선순위로 놓고 봐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불확실하고 지금 앞이 좀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얼어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게 더 좋다. 이거는 사실 지나봐야 아는 뉴스고 지금 당장 하이닉스는 PER이 3배고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6배거든요. 근데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임상시험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고 신용장고 또 너무 많고 또 이런 주가 조작이 언제 나올지 또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사실 반도체가 좋다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좋다라는 의미가 지금 좀 달리 들리는 게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반도체는 그나마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현금 흐름 자체가 존재하니까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업황이 안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와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헬스케어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좀 나을 것 같다 정도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지금 사실 누가 봐도 당장 큰 폭의 상승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어떤 기간 조정을 봤을 때
헬스케어는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는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이상 하단이 크게 보이질 않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또 3, 4분기에 대한 전망들이 좋게 나오면 또 업사이드도 충분히 나올 수 네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반도체에 대해서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고 헬스케어는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계속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결론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오늘 특히 오늘의 주가만 보더라도요. 삼성전자는 0.3% 하락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뭐 3% 정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뭐 자사주 매입이라는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고 치더라도 어제 발표가 됐었던 게 SK 하이닉스가 이제 15조 원, 총 규모로 따져보면 한 15조 원 정도의 증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나머지 뭐 그 증설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장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증설을 하게 되면은 뭐 소재 업종도 있을 거고요. 이런 쪽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사실은 이제 가장 반도체 소재하고 이 장비 쪽에 주가가 못 갔던 이유 더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이 삼성전자보다. 그 이유가 투자가 다 끝났다고 대부분 생각을 했거든요. 더 이상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 네, 계속 네. 이 업체들이 유지만 할 거라고 밝혔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예상보다 좀 많은 투자를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또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나 이런 장비주한테 단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또 최근에 지금 헬스케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쪽에 있던 자금들이 이쪽에 또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또 옮겨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완성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에 좀 더 투자하는 게 낫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업체가 또 입고가 될지 사실 그건 굉장히 그렇죠. 좀 복잡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론 반도체 장비가 더 낫습니다.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ER이 뭐 5배, 4배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고 2020년까지도 꾸준히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긴 텀으로 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이 낫지 않나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2분기 실적 소식. 증시가 내려오고 환율 변동이 커지면서 기대치가 낮아진 탓일까? 생각보단 예상을 상회하는 업체들의 실적 소식이 들리고 있다. 실적의 기로에서 주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실적 점검하고 종목 대비책을 짜보자. 물론 2분기 실적 시즌이 뭐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직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업들의 실적 어땠었어요? 좀 괜찮았나요? 근데 사실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그런 이제 기대치가 높지 않은 상태가 지난 5월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2분기 네.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지금 나온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은 네, 편이고 물론 잘 나온 기업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진한 기대치에 뭐 크게 미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 저는 네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에서 이제 앞으로 키포인트가 뭐냐면 2분기 실적도 물론 중요한데 향후에 이제 키포인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2분기 실적에서 두드러진 게 IT하고 금융은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뭐 얼마 전에 은행도 굉장히 잘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IT 금융 일단 시총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3, 4분기까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망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이제 경기 민감주 아까 시크릿컬이 문제거든요. 조선, 건설, 철강, 화학 같은 경우인데 이쪽은 사실 대부분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하니까 기대치가 워낙 낮은데 네네. 그거보단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거 보니까 워낙 낮아가지고 그런 거라서 사실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는데 주가도 그만큼 많이 빠진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데 이 기업들이 사실 3분기부터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좀 생겨줘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IT와 금융만 가지고는 지수가 레벨업하기 힘든데 이 경기 민감주들이 돌려만 주면은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게 유럽 쪽의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얼마 전에 EU와 트럼프가 또 무역 분쟁 합의했는데 또 대규모 LNG 뭐 수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전 세계 물동량의 대부분은 사실 유럽 쪽에서 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물동량 측면에서 이 민감주들 같은 경우 유럽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이쪽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유로화가 약세로 가면서 만약에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유럽 경기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지표도 잘 나오는데 계속해서 좋은 지표들 나오고 유럽 금융주들 올라가게 되면은 이 시크릿컬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런 증거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IT 금융 좋은 바탕에다가 더 나빠지기 힘든 이 시크릿컬이 좋아지면서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미 실적 발표 대부분 이런 기업들 했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충분히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반도체 제외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PER이 11배거든요. 근데 11배면은 사실 지금 반도체 더하면 8배거든요. 그러니까 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근데 전 세계 평균 한 14배, 15배에 비하면 반도체 제외에도 굉장히 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정말 투자하고 싶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빼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싶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싼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따져보면 또 11배가 그렇게 싼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1배가 결코 싼 건 아니죠. 물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철, 건설, 철강이 앞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3분기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거치면 높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민감주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하반기 전략을 좀 짜봤는데 당장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예정되어 있는 변수와 함께 투자 전략을 한 번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이제 31일 날 삼성전자 2분기 확정 실적 발표되는데 하이닉스처럼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확실한 어떤 실적이 나오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들이 나오겠죠. 삼성전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8월 1일 날 미국 FOMC가 열리게 되는데 하반기에 2번 정도 금리 인상 예고돼 있기 때문에 과연 9월하고 12월에 올릴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각국의 또 제조업 지표 이게 또 잘 나온다면 한국 증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투자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글로벌 무역 분쟁 리스크가 많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화가 최근에 좀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보시고 코스피 코스닥은 뭐 크게 간다 이거보다 아니다 단기 상승 쪽으로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게 경기 민감주거든요. 이미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쪽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반면에 이제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IT가 반등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낙폭과대 측면에서 IT가 반등이 좀 회복되는 그런 장세로 다음 주는 좀 조금 편안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기 직전에 염승환 차장 오늘 첫 번째 출연하신 거니까 저희 코너에는요 종목 하나 선물 주시고 하시죠. 네, 저는 그 NHN 한국사이버결제 말씀드리고 싶으면 오늘 좀 많이 올라버렸는데 일단 이제 국내 3대 피지 업체고요. 이제 피지 업체 하면은 뭐 온라인 쇼핑몰과 이 신용카드사 이제 중간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대행을 해주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업체인데 이쪽 시장이 지금 국내 3개 업체로 좀 3분돼 있는데요. 그 중에 3위 업체고 한 온라인 매출 비중이 85% 정도 됩니다. 근데 전자지급 결제액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바일이나 온라인상에서 결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또 간편 결제 페이코도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페이코도 지금 결제액이 굉장히 한 연간 한 80% 이상 급증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건 서울페이하고 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영향인데 사실 영세 사업자하고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이 기업 같은 쿠팡이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여러 가지 큰 대행사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목표가는 한 15,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12,250원 잡고 오늘 좀 주가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눌러줄 때 좀 편안하게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가칭으로 염청남 분석 좀 괜찮겠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꼭 이름을 정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